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횡령사건에 얽혀서 조사를 네. 받게 될 경우에도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일단은 뭐 사적 용도로 썼는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적으로 혼용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착오를 또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변호사와 함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횡령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횡령의 고의가 있었느냐,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었느냐, 인정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뭐 본인이 업무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착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실수로 결제된 부분이 있다. 물론 착오가 반복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사실 횡령에서 일반인들께서 착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썼어요. 사적으로 이제 내가 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썼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내가 되돌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되는 거죠. 네, 한번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어쨌든 사적 용도로 쓰게 되면 그 순간 횡령죄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복원해놨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양형에 있어서 참작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횡령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과연 이 부분을 사적 용도로 썼는지 아니면 업무의 용도로 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적인 용도로 써야지 라고 해서 썼다면 이미 횡령죄는 성립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회사와 많이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피해를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민사상, 형사상으로 바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거 우리한테 회복을 해주면 문제 삼지 않을게. 그러니까 일단 회복시켜놔 라고 하는데 사실 이 횡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큰 금액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혹여나 된다면 아니면 가능하다면 회사와 사전에 합의를 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안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압박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피해 정도라면 사실 형사적으로는 먼저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